요즘 중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 정도겠어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실종이 많냐 조심해라네, 주변에서도 사라졌다 찾아달라, 이런 말들이 중국의 SNS와 메신저 지역 커뮤니티 전반에서 반복됩니다. 실종은 원래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가출도 있고 사고도 있고 범죄도 있고 연락 두절도 있습니다. 중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실종은 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실종이 뉴스가 아니라 일상 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직접 카메라를 켜고 친구가 영상을 올리고 전단처럼 공유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보입니다. 사람은 통계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빈도를 먼저 느낍니다. 어제도 봤는데 또 보네, 이번 달만 몇 번째지. 이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연간 실종 규모를 매우 크게 말하는 숫자들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출처가 섞여 있거나 추정치가 반복 인용된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종에 대한 공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리고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인신매매에 대한 공포가 겹쳐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쌓이면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중국은 CCTV가 그렇게 많은 나라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얼굴 인식까지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감시 인프라가 가장 촘촘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카메라가 깔려 있고 교차로지, 하철 아파트, 입구 상점 안까지 카메라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많다는 것과 사람이 반드시 찾아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CCTV는 기록장치입니다. 수사는 기록을 어떻게 열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떤 사건을 우선순위로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어도 그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실종이라는 분류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스스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이동 기록이 끊긴 경우도 있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으며, 정신적 문제로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통계에서는 실종으로 묶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인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닌 청소년과 성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계속해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연령대가 사라진다는 건 사람들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의심은 정보가 부족할수록 더 커집니다.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왜 아직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없을수록 상상은 커집니다. 이 불안한 흐름 위로 또 다른 영상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아파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 보입니다. 휠체어를 타던 사람이 걷습니다. 거동이 힘들어 보이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 회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회춘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영상은 실제일 수 있고 회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젊어졌다는 증거는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해석이 빠르게 퍼지는 이유는 앞에서 실종 공포와 불신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보면 이유를 찾습니다. 특히 회복이 극적일수록 더 강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관리했다보다는 일반인은 모르는 시술 비밀 치료, 젊은 피 같은 말이 퍼집니다. 이런 주장에 불을 붙이는 인터뷰도 등장합니다. 젊은 남성의 혈장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주입하면 빠르게 회복되거나 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앞에서 쌓인 모든 의문을 설명해주는 문장처럼 받아들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의료, 미용, 항노화, 혈장, 산업. 이 산업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혈장과 혈액제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문제는 산업의 존재가 아니라 규모입니다. 톤 단위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몇 명이 필요할까? 어디서 이렇게 모을까? 누가 제공할까? 이 계산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상상이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실종 공포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정당한 채집이 맞느냐는 의심이 커집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는 숫자가 공포의 연료가 됩니다. 이 불안은 또 다른 경고 영상들과 결합합니다.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물을 받지 말라는 경고가 퍼집니다. 또 어떤 영상에서는 신체 검사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역시 확인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퍼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학교 안에서 의료나 장기기증 관련 홍보를 한다는 영상은 그에 항의하는 학부모의 장면도 소비됩니다. 사실관계는 조심해서 봐야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는 불안입니다. 여기에 말하면 삭제된다 쓰면 지워진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집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서사가 붙는 순간 불신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숨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진입 소식이 전해집니다. 혈액제제나 관련 기업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왔다는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장산업으로 보기도 하고 국가가 인정한 구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불신이 쌓인 사회에서는 후자의 해석이 더 크게 퍼집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는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 헬스케어 시장 확대라는 일반적인 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목적이나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건 확인된 진실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상상만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실종에 대한 체감,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 불신, 그리고 거대한 산업과 자본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진짜 질문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게 되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불안했기 때문이고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며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같은 무게로 다루는 순간 정보는 설명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볼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설명 공백 위에 만들어진 연결인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